제가 말씀드렸던 시그널 수업 또는 독해력 수업이에요. 알겠죠? 즉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그냥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강세를 주면서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같은 지문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 글을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서 읽을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먼저 자 그러한 포커스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읽으려면은 먼저 우리 편입 독해에 자주 등장하는 글의 패턴을 알고 있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편입 독해에는 글이 총, 자, 대략적으로 9가지 글의 종류가 많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는 묻고 답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자, 그 지문 초반에, 앞에 부분에 의문문을 던져주는 거야. 왜 편입시험은 어려울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동물은 통증을 느낄까?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던져주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묻는 글 또는 의문문의 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의문문의 글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서 글을 읽어야 될까요? 그 의문문에 대한 답. 당연히 그 지문에서 질문을 던졌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answer가 나오겠죠. 그 answer를 찾으면서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답이 여러 개가 대시되면은 물음 자체가 주제가 되면 자, 물음 자체가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답이 하나라면 답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렇죠? 묻고 답하는 글에서는 뭐가 포커스라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 되었습니까? 답을 찾는 연습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두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있어요. 요즘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글은 글의 방향이 두 가지로 흐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만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만 보여주고 끝나는 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요?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문제 자체가 포커스야. 문제 자체가 포커스야.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고 나서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원인까지 등장하는 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문제와 원인의 분석이 포커스겠지만 그럴 때도 사실은 문제 자체가 포커스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글을 읽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끝에 해결책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가 포커스겠습니까? 해결책. 그쵸. 해결책이 포커스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문을 마주쳤는데 자, 문 2에 자, 문제 제기 글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시그널을 읽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지문을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포커스를 두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읽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면은 문제가 뭐였지? 문제 자체의 포커스고 해결책이 나오면은 해결책에 포커스를 둔 답을 고르면 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세 번째로는요. 자, A와 B를 비교 대조하는 글이 있어요. 근데 비교라는 것은 이제 같은 점을 말해주는 것이고 대조라는 것은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인데 보통 우리 편의 독해에서는 같은 점보다는 차이점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의 이런 비교 대조 글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점과 차이점을 분리해가면서 글을 읽어라. 그렇죠? 특히 자, 여기다 쓸게요. 빈칸에다가 차이점이 일치나 추론 보기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차이점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의 글로는 연구 실험의 글이에요. 자, 편의 독해에서 연구 실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연구 실험의 글은 연구의 목적이 나오겠고 연구의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딴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연구 실험의 글이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연구 실험의 그렇죠. 연구 실험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 그게 바로 시그널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 통념의 비판이에요. 여러분들, 통념이라는 게 뭐예요? 통념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저자는 이런 통념을 뒤집으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겠죠.
그치? 자, 그래서 통념의 비판의 글이 나오면 당연히 비판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자, 통념의 시그널로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통념의 시그널로는, many people believe.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그쵸? 뭐라고 믿는다. 또는, it is said that, 대절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글이 보통 사회 통념의 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대절 말하여진다. 그럼 만약에 지문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뭘 찾아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but라든가 however라든가 이런 역접의 시그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 그 뒤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부분에 바로 포커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독해 지문도 다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죠? 자, 6번째 패턴으로는 old and new, 옛것과 새것을 역시나 비교 대조하는 글인데 보통 옛것과 새것을 비교 대조할 때는 당연히 새것, new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논쟁의 글이라 하면 저는 이제 갈등, 대립의 글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란의 글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글이 논쟁의 글 또는 갈등 대립의 글이에요. 자, 그럼 이런 갈등 대립의 글은 자, 어떤 식으로 글의 흐름이 보통 이루어지냐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두고 2명 이상이 논쟁하는 글은 논쟁의 주제를 논쟁의 주제가 중심 소재이며 피일자가 개입을 하였는가가 확인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갈등의 대립의 글은요. 그 A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제3자의 견해만 열거날로 하는 글이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가 실제로 심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찬성하는 쪽에 입장이 막 열거되고 반대하는 쪽에 입장이 막 열거되어요. 근데 끝까지 읽어도 필자의 견해는 안 나왔어요. 이 지문은 굉장히 중립적인 글로서 필자의 견해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즉 1번 제3자의 견해나 열거날 하는 경우에는 그 논쟁의 주제의 포커스예요. 무엇에 대한 갈등 대립이었는지, 그렇죠? 그거가 포커스야. 알겠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끝까지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 필자는 근데 실제로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필자의 견해가 넌지시 드러났어. 그러면은 당연히 필자의 견해요. 필자의 견해에 포커스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지 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8번째는 일화 에피소드의 글이에요. 그냥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사례나 아니면 경험 등을 설명해 주는 글은요. 글의 마지막 부분이 포커스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 이건 당연한 거죠.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제가 오늘 출근하는 길에 어떠한 일이 겪었다. 그죠? 그런 일을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일을 겪음으로써 내가 얻은 교훈은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겠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기타 각종 설명문은요, 설명문은 사실 A라는 중심 소재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열거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제문이란 것이 딱히 잡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문은, 중심 소재만 잡히고 정보를 다발적으로 전달하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얘는 해석이나 어휘나 표현, paraphrasing 싸움으로써 보통 내용 일치나 아니면 추론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얘는 좀 해석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자 글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이런 9가지 종류의 글을 우리가 다루면서 그래도 주제 문장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주제 문장.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전략. 아까 제가 자, 모든 지문은 주제 문장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제문의 시그널. 내가 주제 문장이다라고 알려주는 시그널 표시해라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 시그널들입니다. 자, 먼저 주제라는 것은 자, 그 지문의 핵심 소재와 이 저자의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가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내가 주제문이다라고 알려주는 첫 번째 시그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바로 반전, 대조, 즉 역접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but, yet, however처럼 그러나 또는 반면에 라는 의미의 on the other hand 이런 아이들이 왔으면 그 뒤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자, 통념과 비판의 글에서도 통념이 나오면은 but나 however 등을 찾아서 그 뒤가 포커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접의 시그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과 though는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그럼 양보의 부사절은 이어지는 자, 무엇이? 주절. 이어지는 주절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while이나 though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접속사니까 뒤에 부사절 데리고 오고 그 뒤에 또다시 주절을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은 자,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주절한다 이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얘는 무엇이다? 얘를 사이드 취급하고 뒤에 나오는 주절이 바로 포커스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양보의 부사절은 얘들아 while하고 though 말고도 though의 동의어 뭐 although도 올 수 있고요. even though도 올 수 있죠. 그렇죠? even though도 올 수 있죠. 그렇지? 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봤던 거랑 같은 포인트예요. 연구 실험. 그렇죠? 연구 실험에 그리면 뭐가 포커스다? 결과.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a research found 이렇게 나왔으면은 연구가 뭔가를 발견했네? 연구의 결과니까 시그널이구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 found 뒤에 나오는 대절의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예시가 왜 나왔어요? 앞에 나온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 앞에가 바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 이외에도 당위 필요성 강조, 명령문이라든가 아니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의 뭐 should나 must나 need to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형용사 중에서도 뭐 필수적인 necessary, 중요한, important 이런 표현 나오면은 당연히 강조어니까 그렇죠? 주제문일 시그널인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이외에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아까 내가 문제 제기 글에서는 해결책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solution, remedy 이런 단어 나오면은 자, 얘도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계속 읽으면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야지 지문 안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이외에도 내용일치. 자, 만약에 내용일치, 추론의 키, 이건 뭐냐면은, 자, 내용일치나 추론은 그냥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 맞는 거 또는 틀린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는 게, 그럼 내용 찾으면 다 읽고 나서 보기를 읽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되게 고민이 되어요. 그쵸? 근데 지문은 또 편입 지문은 굉장히 길잖아, 얘들아. 근데 긴 걸 다 기억하고 내가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뭐 따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보기가 이 지문에서 어디에 해당이 됐던 내용인지 또 찾아야 돼. 그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쵸? 그래서 내용일치 추론도요. 사실 보기에 나올 법한 것이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독해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보기에 나올 법한 거다. 나올 법한 문장인데 이제 이렇게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나 같은 이제는 베테랑들은 이제 문장을 딱 지문 읽으면 얘는 보기에 100% 나온다. 이제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랑 수업을 하면서 내가 전수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자, 내용일치나 추론의 보기에 나올 법한 키들이 무엇이냐?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아까 주제문에서 보였었던 그런 시그널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편입에서는 내용일치나 추론이 거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유형은 내용을 지나 추론 문제지만 사실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보기들이 답으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주제 문장에 사용이 되었던 시그널들이 그대로 내용일치나 추론의 보기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도에서 내가 주제 문장을 딱 찾았지만 그 아래에서도 밑에 부연 설명에서도 계속해서 주제문처럼 포커스에 되는 시그널들이 보인다. 그러면 계속 표시를 하셔야 돼요. 왜? 내용일치나 추론과 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되었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비교 내용. 자, 이런 비교 내용들은 무조건 보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다든가, 그쵸? 자, 그래서 또 same as, 또는 원급 비교, 아니면 비교급 비교, 이런 표현들, 이런 애들 나오면은 무조건 따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정보, 신정보라는 게 있어요. 자, 독해에서 구정보, 신정보가 뭐냐면, 구정보는 우리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거나 아니면 이 지문 위에서 이미 언급이 된 정보를 구정보라고 해요. 그리고 신정보는 이 저자가, 이 필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를 신정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독자로서 이 지문을 읽을 때는 구정보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아니면 신정보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신정보.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표시할 것은 주제 문장은 아니지만 자, 필자가 여기저기 던져놓은 구신정보 사인들을 주워 담아야 돼요. 알겠죠? 왜? 그게 내용일치나 추론의 보기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들아. 구정보, 신정보 갑니다. 먼저 굉장히 강력한 구신정보 시그널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not A but B예요. not A but B.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라는 의미로서 A를 완전히 부정하고 B를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not A but B에서는 누가 신정보예요? 그렇죠. B가 신정보야. 그럼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읽을 때는 B에다가 포커스를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nstead of A 또는 rather than A.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instead of A가 뭐야? A 대신에 rather than A. A보다는 오히려 B 이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나 A 대신에 B니까 자, A가 신정보야, B가 신정보야? B가 신정보야. 그렇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far from A야. 전혀 A 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것도 역시나 A를 부정해 주는 거니까 A 구정보죠. 그죠? far from A 나오고 B 나오면 역시나 B가 신정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독해 지문에 나오면은 따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이거 굉장히 강력한 건데요. 사실 위에서 언급된 거랑 같은 건데, B, 비교급, then A, 또는 B as 원급, as A. 자, 비교 표현은 무조건 보기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었죠. 그쵸? 자, B, 비교급, then A는 B가 A보다 더 어떠어떠하다. 자, 원급 비교는 B는 A만큼 어떠어떠하다야. 그쵸? 근데 이런 표현 나오면은 우리 B에 포커스를 해야 돼? A에 포커스를 해야 돼? 그쵸? 앞에 나오는 B가 신정보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는 우사인 볼트만큼 키가 크다 라고 나와 있어. 그쵸? 네. 이렇게 되면은 자,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자, 우리 독자들이 우사인 볼트가 키가 크다는 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가 키가 크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이, 자, 두 번째 S 앞에 나온 내용이 바로 신정보다.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 구신정보 가볼게요. 그 다음 구신정보는 얘도 굉장히 강력한 구신정보인데, not only A, but also B예요. A뿐만 아니라 B 또한.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 또한 나오면 우리 또 어디에 포커스 해야 될까? A에 포커스 해야 될까? 아니면 B에 포커스 해야 될까? 역시나 B가 신정보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양보절의 내용. 아까 했던 거죠? 양보절의 내용. 그쵸? 양보절의 내용은 구정보고, 그쵸? 얘가 구정보고, 주절의 내용이 신정보가 되겠습니다. 주절의 내용이 신정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독해라면도 배울 건데, 부분 부정이란 것이 있어요. 부분 부정. 부분 부정은 이런 거야. Not always.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그치?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일부분만 부정해 주는 거. 자, 이런 부분 부정 표현이 나오면은 이 부분 부정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정보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서 not이 포함이 된 문장. not이 포함이 된 문장이 바로 구정보예요. 이런 구정보들은 네, 자, 보기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뒤에 나온 내용, 구정보 다음에 바로 신정보가 나오겠죠. 그쵸? 자, 이런 내용 나오면 그 뒤에 나온 내용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일치, 추론도 그냥 읽고 냅다 비교하면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 주제의 시그널, 구체적 비교 내용, 구신정보, 표시하시면서 글을 읽는다. 알겠죠? 저랑 이따가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주요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빈칸 추론입니다. 그쵸? 빈칸 추론은, 자, 근접성의 원칙에 따라서 빈칸 주변에서 힌트를 얻는데, 특히, 연결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사라는 것은 아까 봤던 뭐, however, 그러나,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however로 시작해. 그러면은, 앞문장을 읽고, 앞문장과 대조되게 내용을 맞춰주면 되겠죠. 만약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therefore로 시작을 해. 그럼 therefore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뜻으로서 앞뒤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앞문장 읽어서 앞문장이 원인이고 그 원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연결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 2번 빈칸은 주제 완성, 특히 양괄식 지문의 마지막 문장은 지문 앞부분에 자 주제문을 반복을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빈칸이 만약에 빈칸의 위치가 지문의 맨 첫 번째 문장이 있어. 그럼 걔는 100% 주제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빈칸이 자, 맨 마지막 문장이 있어. 그럼 걔는 주제의 재진술입니다. 역시나 앞쪽에서 주제 문장을 찾고 나서 그 주제와 같은 내용으로 맞춰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어쨌든 빈칸을 얘들아, 근데 생각을 해봐봐. 자, 이 질문에서 이 문제 출제자가 지문에서 빈칸을 뚫어놨어요. 근데 빈칸을 왜 뚫어놨을 것 같아요? 그냥 지문에서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에다가 아무 데나 무슨 빈칸 딱 뚫어놨을 것 같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지문에서 뭔가 핵심적인, 뭔가 중요한 파트니까 빈칸을 뚫어놨겠지. 그쵸? 결국에는 다 주제와 연관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세 번째로는 두 개의 문장이 연결사 없이 빈칸에 제시될 때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재진술 관계입니다. 재진술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연결사를 많이 찾으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앞에 문장인데 아무런 연결사 없이 빈칸이 포함이 된 문장이 딱 왔어요. 그럼 단서가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럴 때는 이 앞뒤 문장은 사실은 재진술 관계, 앞뒤 문장을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 문장 지문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뭐 구신정보, 빈칸 추론 이런 재진술 관계 이런 단서들은요. 사실 빈칸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일치나 추론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장 삽입이나 아마 순서 배열 여러